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 여러분께 이번 영상을 통해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와 자체 조리하는 경우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비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분들을 대상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급식 위탁과 자체 조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기관에 부담하고 계신 어르신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의 어르신 식사에 대한 보호자 여러분의 시각이 향상되어서 기관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인 어르신 식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 급식을 위탁하는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과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맛, 또 가격, 또 관리,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니까요. 아마도 보호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방금 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먹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먹는 부분을 먼저는 잘 이해를 하셔서 급식을 위탁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실 때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가 맛 영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맛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드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맛없는 어르신 식사는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먼저는 맛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자, 급식을 만약에 위탁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맛은 어떠냐? 먼저 대규모로 조리하기 때문에요. 급식 위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맛이 좀 이제 대부분인 겁니다. 아무래도 소규모로 조리하는 것보다 대규모로 조리할 때에는 그 맛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평이한 그런 맛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인 맛을 갖고 있는 것이 좀 이제 대부분 상황이고, 특히나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맛을 제공받기에는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것보다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어떤 그 개별 시설에 맞춰서 원하는 맛을 제공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급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수가 급식 위탁업체에 많아질수록 맛은 조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조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맛 조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맛을 내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급식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많아질수록 맛은 조금 떨어질 우려가 있죠. 자, 그리고 특히나 급식 위탁 같은 경우에는 맛을 내기 위해서 급식 업체에서 그 식사에다가 무엇을 넣는지 실제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알기에는 힘들죠. 소금을 얼마나 넣는지 또는 MSG를 얼마나 넣는지 또는 어떤 조미료를 얼마나 넣는지 그런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급식 위탁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즉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다가 제공만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도대체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넣는지 구체적으로는 알기에 힘듭니다.
반면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요, 먼저는 맛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분의 솜씨에 따라서 맛이 결정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일단 조리원 선생님께서 만약에 음식을 하시는 맛이 솜씨가 좀 떨어지면은 맛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원분이 굉장히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이시면은 맛있겠죠. 또 조리원분 한 분이 만드는 음식이다 보니까 기관 내에서도 또 그 맛을 이거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맛이 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저희 시설에서 채용했던 조리원 분께서 실상 저는 조금 입맛에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이 남겼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종사자분들이나 또 어르신들은 굉장히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조리원분이 바뀔 때마다 음식 맛은 달라졌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리원분의 솜씨에 따라서 맛이 결정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맛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조리원 선생님께 식사가 좀 짜다, 반찬이 짜다, 좀 뭐 반찬이 너무 싱거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리원 분께 오늘 조리한 그 식사의 맛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체적으로 맛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그런 맛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조리원 분이 시설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리를 직접 해주시니까 당연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맛이 뭐 만족을 하시는지 그에 따라서 맛을 우리가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급식 위탁 같은 경우에는 급식 업체에서 어떤 조미료를 사용하는지 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맛을 내는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은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이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실제로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 납부하시는 그 비용, 즉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에서는 지금 1회당 식사비용을 2,000원에서 2,500원, 또 많게는 뭐 3,500원까지 받는 기관들이 있죠. 즉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회까지 한다고 하면 2,000원이면 1일에 6,000원, 또는 만약에 3,000원이면은 1일에 9,000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간식비까지 더해진다고 그러면 간식비 같은 경우는 1일당 대략 한 1,0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고, 많게는 1일당 2,000원까지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식은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만 드신다든지 또는 점심, 저녁만 드시다든지 이런 실정이 되겠죠. 그러나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요양원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관에서 이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와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가적인 차이를 보시면은, 단가가 직접 조리하는 시설보다 급식 위탁으로 하는 시설들이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호자분들께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수령합니다. 수령해서 그 수령한 금액 그대로 식재료비와 간식비로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르신 식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재료비와 간식 재료비만 딱 듭니다. 자, 그런데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이 급식 위탁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 단가에다가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기관보다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시설이 단가가 비교적 낮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그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어떤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업체 수에 따라서 또 제공하는 그 인분에 따라서 당연히 단가가 상정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에다가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급식 위탁 업체도 이게 이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산정 방식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고 또 남는 비용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설에서도 가격을 조정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급식 위탁 업체에서는 단가를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기관에서 회계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것이 바로 급식을 위탁할 때입니다. 급식을 업체에다 위탁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이번 달 식사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딱 그 청구서만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은 시설에서는 그 비용만 딱 급식 위탁 업체에다가 송금하면 되죠. 그래서 회계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반면에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다 구매하는 영수증 입력해야죠. 보호자분들께 수령한 또 식재료비 간식비를 또 비교해야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입력해야 될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또 식재료비를 보호자분들께 받았는데 남아서는 안 되니까 그 지출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급식을 업체에다 위탁하게 되면은 그냥 업체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만 딱 송금해주고 그 금액과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식재료비 간식비를 받는 수입 금액만 비교해서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를 입력하는 횟수도 줄고 관리도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것이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급식 업체에서 단가를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죠. 급식 업체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단가를 올린대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 급식 업체하고 계약을 종료하든지 그래서 다른 급식 업체를 섭외를 하든지 또는 그 급식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급식 업체에서 단가를 올리게 되면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 바로 급식을 위탁할 때입니다. 자, 또 가격적인 면에서 제공하는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 급식 위탁 업체에서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리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단가를 내릴 때에는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니까 급식 위탁 업체에서는 단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리려고 하지는 않는 성향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단가가 결국에는 품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급식을 위탁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실정이 되겠죠. 그래서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될 거고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요. 단가가 비교적 낮아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식재료비, 간식비의 재료비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호자분들께 수령하지 않으니까 그 딱 식재료비와 간식 재료비만 수령을 하니까 당연히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가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체 조리하는 쪽이 낮게 이제 생각이 되시겠죠. 그리고 또 가격 산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관에서 재료를 다 직접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구매한 내역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는 데다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그 구체적인 또 내용도 알 수 있는 것이 자체 조리를 할 때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단점이 되는데 기관에서 회계 관리하기가 이제 매우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매한 식재료 내역들을 다 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해서 시군구에도 보고하고 또 공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에 있어서의 회계 관리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좀 까다로워진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투명하게 오픈이 된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료비만 보호자로부터 수령하기 때문에 요거하고 연결지어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식재료비 관리가 이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할 때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식재료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요,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급식 업체로부터 그 현황을 우리가 보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또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식재료를 안전하게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식재료 검수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급식을 위탁할 때의 실정입니다. 급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나 유통기한 준수, 또 식재료 안전한 보관과 관리, 식재료 검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시적으로 기관에다 보고한다든지 오픈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식사만 제공받을 뿐이지 원산지나 유통기한 또 식재료에 대한 보관, 검수 이런 실정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요, 식재료에 대한 관리,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또 유통기한에 대한 관리, 또 식재료에 대한 보관의 관리, 그리고 식재료 검수에 대한 관리를 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관에서 직접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현황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기관에서 노력하는 만큼 식재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위생에 대한 부분은 먼저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시면은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위생 관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급식 업체를 그냥 단순히 믿고 제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급식을 위탁할 때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규모로 조리하기 때문에 위생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생 규정을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조리를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 그 급식 업체에서 관리해야 할 위생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현황이 되겠죠. 많은 장교양 기관에다가 급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조리하는 규모도 클 거고 그러면 관리하는 위생의 범위도 상당히 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제공하는 장교양 기관의 수가 많아질수록 조리 과정, 또 배달 과정, 또 회수 과정, 그리고 세척 과정에 있어서 위생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좀 엿보이죠. 그 급식 업체에서 많은 장교양 기관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배달 과정도 길어질 거고 조리 과정은 뭐 부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회수하는 과정, 또 세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되고 많은 위생 관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계속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자칫 많은 조리량에 따라서 위생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높은 것이 좀 사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보다는 소량으로 제공하는 음식이 오히려 좀 퀄리티가 높고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낫다라는 거,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뭐 급식을 위탁하는 게 위생적인 부분에서 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위생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조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래도 기관의 위생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위생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체적으로 조리한다 하더라도 위생규정은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위생관리에 좀 느슨하게 대처한다고 하면은 위생규정 안 지킬 수 있는 우려도 높죠.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시설들에 있어서 유통기한도 안 지키고 정말 위생상태 불결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리하는 사람의 마인드와 관리 역량에 따라서 위생 상태는 좌우될 수가 있겠죠. 자, 여튼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나 자체 조리하는 경우나 위생 규정은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또 우리 기관의 조리 위생만을 관리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또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를 직접 할 수 있고 배달하지 않기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소독과 설거지 관리 등에 있어서도 기관에서 직접 그 실정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에 있어서 한번 차이점을 보실 텐데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요, 급식 업체에서 제공하는 대로 드셔야만 되겠죠. 네, 제공하는 대로, 드리는 대로 드셔야만 됩니다. 또 특별식을 먹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대규모로 조리해서 다 같이 드셔야 되니까 어느 기간만을 위해서 또 어떤 어르신만을 위해서 특별식을 제공할 수는 없겠죠. 제공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메뉴가 좀 일반적이고요. 전문 영양사가 메뉴를 기획해서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식단표의 관리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일단은 단체 급식용이라는 점이 있겠죠. 자, 근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리하게 되면요, 자체적으로 메뉴를 구성해서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별식 제공도 용이하겠죠. 우리 기관에서만 또 어떤 어르신께만 특별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제공하는 인원이 기관 한 기관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뉴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식단표는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소규모 프리미엄 시설의 경우에는요, 수준 높은 식사 제공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에 있어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볼 텐데요.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리원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급식 위탁하는 업체에서 채용해서 조리하기 때문에 조리원이 어떤 분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죠. 또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날수록 조리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겠죠. 이에 따라서 식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급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급식 제공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면 장기요양 기관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급식 업체에서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식 업체에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식 제공을 못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제공받다 조리를 해야 되는데 조리 인력도 없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표님이나 또는 시설장님께서 조리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조리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식재료에 대한 갑작스러운 구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급식 제공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고 했을 때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조리원, 영양사 채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급식 위탁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조리원도 채용하고 영양사도 채용해서 식사만 기관에다 제공해 드리니까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조리원이나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채용에 따른 부담도 없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담도 덜어진다는 거죠. 또한 식당 및 조리실에 대한 그 사용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당 및 조리실의 면적도 작게 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장기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조리원을 직접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입소자와 종사자의 인원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조리원을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에서 우리 기관은 조리원이 좀 2명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명이라는 인력수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2명을 채용해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인건비와 채용에 대한 관리 부담이 이제 크다는 거죠. 영양사도 채용하고 조리원 선생님들도 채용하고 해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특히나 조리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365일 계속 조리를 해야 되는데 한 분으로 계속 조리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2분을 채용해야 되고, 한 분이 어떤 뭐 연차라든지 그럼 또 3분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채용하고 또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 바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할 때입니다. 조리원 선생님의 또 갑작스러운 공백이 발생하면은 업무 분담의 부담도 커지게 되죠. 그거는 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와도 동일한 경우인 건데, 조리원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업무 분담을 다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은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나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일 텐데,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는 아예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원 선생님께서 갑자기 안 나오시게 되면은 이미 그 자체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인프라가 시설이 설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분담을 해서 조리를 해서 식사를 제공해 드리면 되겠지만, 어쨌든 부담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또한 식당 및 조리실의 면적이 실제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조리할 때의 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급식 위탁과 자체 조리에 대한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설명이 전문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급식 위탁이 좋냐, 자체 조리가 좋냐에 대한 답은 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보호자 여러분, 이러한 상식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비용을 절감시키고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파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먹는 즐거움은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신 어르신께 여러분은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마지막 인생의 즐거움을 어르신께 안겨드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르신께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에서 지내시는 동안 먹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들은 항상 어르신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